항소 포기의 배경과 그 파장, 법조팀 우종환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우 기자. 그러니까 검찰이 포기는 했지만 피고인들 요청에 따라서 2심이 일단 진행은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포기 결정이 법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일단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요. 일단 형량에서 당장 유동규, 김만배 일당은 1심에서 받은 것보다 더 큰 처벌을 받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네. 또 여기에다가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일부 범죄들도 2심에서는 다시 유죄로 바꿀 수 없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2심에선 이들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커진 거네요. 그런데 이번 논란 핵심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들 피고인들의 형량이라기보다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미칠 영향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항소 포기가 지금 중지돼 있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도 이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네, 유리하게라 왜 그런 겁니까? 예, 이번 재판의 핵심은요. 이 대장동 개발 비리에 특정 경제범죄법상 배임 이거를 적용하느냐였습니다. 네. 이 특경법 배임이 적용되면요. 형량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이 특경법 적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역 10년이 최대인 업무상 배임을 적용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결정에 따라서 이 대통령 재판 역시 특경법상 배임이 아니라 업무상 배임이 적용된다는 겁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왜냐면요, 검찰이 특경법 배임을 적용하자고 항소를 했다면 2심에서 이 판단이 바뀔 수도 있었던 건데 이것도 포기해버린 셈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 항소 단계에서 포기한 주장은요, 나중에 대법원에 가서도 또 상고할 때 다시 주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대장동 개발 비리에는 형량이 낮은 업무상 배임을 적용한다. 이런 판례가 생기게 됩니다. 이 MBN과 통화한 한 부장판사는요. 이 대통령 재판이 재개될 때 그때는 별개 재판이니까 검찰이 다시 특경법 배임을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이미 업무상 배임이라고 판단해버린 유동규 재판의 대법원 판례가 결국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또 이번에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 대장동 비리로 얻은 수익에 대한 환수도 어려워졌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이 대장동 비리 환수액이라면서 이 추징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했던 액수가 7,886억 원입니다. 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이 대장동 개발 비리로 얻은 수익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결국 실제 김만배 씨 등이 받은 뇌물 등 일부만 수익으로 인정을 해서 427억 원, 원래 검찰이 요구한 것보다 매우 적은 액수만 추징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네. 만약에 검찰이 항소를 했으면요, 이 추징액도 다투어 볼 수가 있었던 건데 이걸 못하게 되면서 이 7천억 원이 넘는 범죄 수익 환수도 쉽지 않게 된 모습입니다. 네, 이런 논란과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검찰 지휘부가 내린 결정, 이 모종의 정치적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까? 네, 이 법조계 일각에서는요, 그래서 이게 조직을 살리기 위한 거래가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검찰청 폐지가 확정된 상황에서요, 결국 검찰의 남은 수건은 보안 수사권을 유지 또는 확대하는 것 이거 하나입니다. 네. 이걸 두고 한 법무부 관계자는요, MBN에 검찰이 잘못된 항소를 포기해서 신뢰를 회복하면 결국 보안 수사권도 좋은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요, 평소에도 현안을 두고 소통을 많이 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이번에도 이런 관련 소통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설령 그렇다 해도 이 검찰 내부의 강한 반발 분위기 쉽게 수습이 될까요? 저희가 취재해 보니까요, 이 검찰 지휘부의 한 관계자는 할 말이 너무 많지만 참는다 이렇게 애둘러 불만을 표시했고요. 또 수사팀의 한 관계자는 이 대검의 추후 반응에 따라서 뭔가 진행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즉 집단 행동 가능성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종환 기자였습니다.